안녕하세요. 미용의 가치를 아는 진실된 미용인 초롱쌤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긴 머리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긴 머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숱이 많은 고객님들, 이제 커트하러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접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숱을 치러 많이 오시거든요. 제 고객님들 공통적으로 모발을 살펴보면 숱가위로 이게 두피 근처까지 잘려져 있는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잘려 계신 분들이 이제 숱을 많이 자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폰을 달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켜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은 여기 중간 부분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무겁다고 숱을 자르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고객님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뒤쪽이고, 뒤쪽은 당연히 미용사들이 자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머리 고객님들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머리를 먼저 들어서 안쪽에 이제 숱이 어느 정도 잘려 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숱을 자르러 오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계속 숱만 이제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거의 두피 가깝게 머리카락이 잘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의 카메라를 켜서 저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뒷모습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는 그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숱을 자르고 싶다. 그래도 이제 자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라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고객님이 이제 이 뒤에가 잘못 잘려져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객님의 카메라를 받아서 뒷모습을 일단 찍어 드려요. 왜냐면 슬프지만 그걸 보기 싫어도 다른 데 가서 이제 제가 안 자르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이제 당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고객님이 숱이 많다고 두피 근처까지 자르는 그 기술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숱이 많기 때문에 숱 많은 고객님들의 입장을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숱을 치면 가볍긴 하거든요. 왜냐면 1cm만 잘라도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숱을 자르게 되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고, 고객님 이렇게 뒤에가 지금 잘려져 있으니까 제가 숱을 오늘 잘라 드리긴 하겠지만 다음에 숱을 자르실 때는 무조건 많이 기르신 다음에, 이게 여기서 잘렸으면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만에 한 번? 여기까지 잘려 있으신 분은 제가 6개월 만에 한 번이라고 하고, 심지어 여기서 잘려져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숱을 자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려 있다는 걸 모르는 고객님들을 보면은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도대체 이렇게 자르는 미용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처참하게 잘려 있거든요. 그게 자기 머리였어도 그렇게 자르는 걸 내어줬을까 싶을 정도로 숱을 진짜 난도질을 해놔요. 근데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죠.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숱을 자르러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숱이 많은 걸 아니까 숱을 자르면 관리가 잘 되겠지라고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 미용사들이 그렇진 않지만은 소수의 그렇게 잘못된 기술을 갖고 있는 미용사들을 만나게 되면 긴 머리는 진짜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진짜 내 머리라고 생각하고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최대한 안 잘려져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숱을 잘라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오늘 제가 숱을 잘라드릴 건데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잖아요. 이게 두피 근처까지 잘려 있으면 이게 당연히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안 잘려져 있는 부분 위주로 숱을 잘라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기장을 많이 기신 다음에 숱이 조금 많이 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6개월 단위로, 숱이 조금 밑에 이제 잘려져 있는 게 심한 게 밑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3개월 단위로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고객님이 저한테 계속 자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게 다른 미용실에 가더라도 저한테 자르지 않더라도 이제 숱을 자르러 가실 때는 어깨 밑으로 기장에 숱을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깨 위로 숱을 잘라버리게 되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덮여 있는다고 해도 머리가 이렇게 붕 떠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도 이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깨 밑으로는 이게 저처럼 보시면은 엄청 가벼워 보이잖아요. 저 엄청 숱이 많거든요. 어깨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숱을 자르게 되면 그래도 약간의 질감 처리라고 하죠. 이제 라인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질감 처리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어깨 밑으로 잘라도 정말 이렇게 숱가위를 이렇게 그냥 댕강 잘라버리는 커트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머리카락이 다 세로로 나져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숱을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가위밥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숱을 자르러 가면 이제 미용사들이 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싹싹싹 다 자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수치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제일 쉽고 돈 벌기 쉬운 고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보내려고. 정말 그렇게 미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긴 머리 고객님들 파마하러 오셨을 때 이제 손상도가 많이 높으셔서 이게 파마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여쭤봤을 때 많이들 이제 접했던 이제 소수의 고객님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모발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고데기도 안 하는데 왜 손상이 됐냐. 이제 오히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죠.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제 경험상 그런 고객님들 대부분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냈죠. 염색도 안 하고 고데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상이 심한 이제 긴 머리 모발. 그래서 그분들 토대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질문을 많이 했죠. 대부분 1차적인 요인이 이제 습관에 의해서 손상도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긴 머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뭐든지 뭔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잡으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상도가 왜 생겼냐.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 혹시 샴푸 하실 때 이제 모발까지 같이 샴푸로 이제 빨래 빨듯이 이렇게 막 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샴푸를 쓰는 목적이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긴 머리이신 고객님들은 이제 두피도 샴푸를 하고 모발도 정말 이제 더러울까봐 이렇게 빨래 빨듯이 막 이렇게 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욕탕만 가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손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한 가지죠. 이제 샴푸는 말 그대로 이제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세척 위주로 쓰셔야 돼요. 내 모발에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샴푸를 쓰는 목적이 두피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모발까지 같이 세척을 직접적으로 한다. 간접적인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두피를 이제 샴푸를 하다 보면 거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샴푸를 직접적으로 모발을 이제 빠는 경우, 이제 빨래 빨듯이 막 모발까지 직접적으로 세척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모발은 물이 닿으면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샴푸는 세척이 강한 애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모발을 손상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세척이 되는 것 자체가 건조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발은 물이 닿으면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샴푸를 이제 두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발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 모발이 손상도가 엄청 높아져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샴푸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모발이 더 많이 상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아냈죠. 제가 여태까지 미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물어본 결과로는 고개를 숙이고 샴푸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모발 먼저 보이잖아요. 두피도 있고 모발이 보이니까 그 모발을 이렇게 빠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마찰이 생기고 이제 물이 닿으면 모발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마찰까지 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손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샴푸를 하실 때는 두피 위주로만, 이게 흘러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발은 물로만 헹궈도 알아서 헹궈지거든요. 그런 요인 중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걸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모발은 물에 닿으면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실 때 막 이렇게 마찰을 더 막 많이 가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손상도가 높아져요. 일단은 두피 위주로만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 위주로 닦아주시고 모발은 그냥 흡수한다는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수건을 감싸서 그냥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일단은 막 이렇게 마찰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터시는 분도 한 번씩 봤어요, 제가. 이게 거의 다 목욕탕에 가면은 그런 걸 제가 맨날 지켜봤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은 모발 많이 상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제 고데기랑 뭐 염색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모발은 손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기를 쓰실 때 이제 제일 잘못된 이제 머리 말리는 습관 중에 하나가 고개를 숙여서 빨리 말리신다고 드라이기도 엄청 센 바람으로, 제일 뜨거운 바람으로 고개를 숙여서 막 말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날리잖아요. 엉키고 날리고 이제 두피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여서 막 말리게 되면은 모발 위주로 가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모발에 물이 제일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손상도가 높을수록. 그 상태에서 드라이기 바람으로 세게 말리다 보면 이렇게 끓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 수치가 좀 많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발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말리실 때도 두피 위주로 드라이기를 위에서 아래로 두피 위주로 말려주시고, 모발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공기랑 맞닿는 면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그냥 물만 뚝뚝뚝 안 떨어질 정도로 그냥 놔두셔도 자연 건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기를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두피는 모발에 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두피 위주로만 말려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거는 이제 긴 머리 고객님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를 쓰실 때도 두피 위주로 잘 말려주시고, 특히나 이제 여기 목 뒤에가 모발이 제일 많이 덮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먼저 말려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 먼저 말려주시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공기랑 맞닿는 면이기 때문에 빨리 마르는데,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덮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잘 안 마르거든요. 특히 이런 이제 내가 봤을 때도 숱이 많다고 느끼는 부분 그쪽 먼저 두피를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손상도가 높으신 분들 공통점인 거죠.
이제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샴푸는 두피 위주로만 사용하시고, 그럼 모발 세척은 어떻게 하느냐? 린스나 컨디셔너, 뭐 트리트먼트 그런 걸로 세척을 해주면 돼요. 걔네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이렇게 하셔도, 만약에 그 습관이 아직 남아 계시다면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부드러운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잘 쓸려 내려가니까. 근데 샴푸로 여기를 세척을 하게 되면 더 뻣뻣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손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피는 샴푸, 모발은 린스나 트리트먼트, 용도를 구분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고개를 숙여서 이제 샴푸를 하시는 고객님들은 항상 두피 위주로만 해주시고, 모발은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그냥 물로 인해서도 헹궈지는 게 모발이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더라도 그냥 두피 위주로.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모발 닦으실 때도 항상 두피 위주로 닦아주시고, 모발은 그냥 꾹꾹 흡수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는 게, 모발은 물에 닿으면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모발을 관리하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미용인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없죠. 머리를 하러 왔고, 미용사들은 머리를 해드렸고, 이렇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봐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처음 들어보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샴푸는 세척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건조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샴푸를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그리고 나서 드라이기죠. 드라이기를 쓰실 때도 이제 가장 많이 덮여 있는 부분, 걔네들은 이제 자연 건조가 되는 게 아니고 습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피 이제 트러블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덮여 있는 머리 위주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모발은 얘네들은 공기 중에 맞닿는 면이기 때문에 자연 건조시켜도 무방비한데, 항상 꼭 드라이기를 쓰실 때는 약한 바람으로, 따뜻한 바람으로 천천히 해서 두피 위주로만 그냥 말려주시고, 그냥 모발에는 에센스라든지 헤어 제품을 바르고 그냥 외출하시면 돼요. 정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제가 긴 머리 고객님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모발을 습관을 고치셔야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습관으로 손상된 모발들은 다시 되돌아와요. 그게 시간이 느릴 뿐이지 천천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모발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머리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 이상이었습니다. 안녕.